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저는 오히려 충주시민 외에 전 국민을 타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령층을 투표해볼까요? 어떤 연령층 공략했을까요? 젊은 층입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홍보에 성공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이럴을 젊은 층이 만듭니다. 그러면 기존 기관들의 타깃은 누구였을까요? 이용자. 네, 죄송하지만 바로 우리 직속 상관 2명입니다. 팀장, 과장부랑 만든 영상이에요. 시장님은 보지도 않아요. 이 사업부서에서 만든 수많은 스판 영상을 다 볼까요? 시장님이? 안 봅니다. 결국 내기에 2명 결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업로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명 결제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제 받으려면 기존하고 똑같게 정보량 많게 의미 많이 재미없이 스판 영상처럼 딱 2명 보라고 올렸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안 보겠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좋아요. 남들하고 다르게 저 자원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로 갑니다. 1인 미디어는 갈아 넣는 거예요. 그냥 저를. 실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촬영했던 거는 갤럭시 S8 당시에는 최신 폰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었고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고 영상 편집기의 그림판입니다.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옛날 컴퓨터에. 근데 2018년 이후로인가 단종이 됐습니다.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적극 행정을 실천합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근데 원래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지원만 안 해주는 거지. 자,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영상이 썸네일입니다. 저희 시장님이거든요. 남들하고 다른 점. 가장 먼저 시장님 얼굴이 너무 어둡죠. 밝기 조절을 못했어요. 글씨체 촌스럽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님이 시켰어요. 이 영상 첫 번째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영상 안에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거 시키냐. 이게 뭐냐면 평범한 공무원이 실력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장비도 없는데 시장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유튜버가 제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을 그냥 컨셉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꾸밀 게 없잖아요. 이런 걸 컨셉으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들하고 무조건 다르죠. 남들은 돈을 부어서 고퀄리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극저 퀄리티니까 일단 다르죠. 그리고 솔직합니다. 남들은 어떤 행사 홍보, 뭐 의미 홍보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솔직한 모습이죠. 완전 다른 모습.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화면이 흔들려도 오케이, 자막 맞춤법이 틀려도 오케이, 소리가 안 들어가도 오케이. 그럴수록 아 여기는 더 진짜 공무원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 오히려 컨셉이 강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구독자가 지금 43만 명입니다. 43만 명이고 전국 1위예요. 다 합쳐서. 편당 조회수는 그러니까 사실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가 더 중요하죠. 조회수가 지금 현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65만 정도 나옵니다. 보통 서울시는 11,000회, 부산시는 10,000회, 경기도는 28,000회 정도 나와요. 근데 저희가 한 65만 회. KBS 나왔고요. SBS 나왔고. 과장이 됐죠? 잘못 나온 겁니다. 주무관입니다. 오보예요, 오보입니다. 주무관이에요. 합성 아니고 살이 쪘을 뿐입니다. 성공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공서 같지 않겠어요. 기존의 관공서와 정반대로 돈을 많이 들었다면 적게, 정보 전달이면 우린 재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딱딱한 관공서에서 가장 자유로운 유튜버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처음 했어요, 저희가 그걸.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바이럴과 브랜딩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나 어떤 뭐 PD나 작가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항상 요즘 뭐가 핫한지 보거든요. 분야별로. 근데 공공부문에서 저희 걸 봅니다. 저희가 좀 펭수에게 뺏겼었던 게 있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펭수가 저희 후배거든요, 사실. 처음엔 저희가 더 잘 나갔었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형님이죠, 펭수가. 제작 꿀팁은 좀 이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청취 유튜브를 운영하는 저의 목적은 뭘까요? 뭘 홍보하고 싶은 걸까요? 행정 홍보. 사실 이제 제가 그런 걸 녹이려고 노력은 하나 사실 저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냥 충주만 아니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노조가 금융산업노조였네요. 그러니까 금융산업노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먼저 알리고자 한다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이름이라도 알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부터 알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주시가 마찬가지예요. 전국에서 충주시가 차지하는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 관심이 없어요. 청주랑 헷갈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충주 안에 우리가 이런 좋은 소꿉장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충주만 알려도 된다. 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주제로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쇼츠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짧게. 이건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영상 하드 쇼츠입니다. 15초 이내. 보통 쇼츠가 1분 이내거든요. 근데 지금 15초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의 경쟁자는 서울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채널이죠. 피식대학, 침착맨, 그것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이 되겠죠. 기획은 어떻게 하냐? 이건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유주제로 가시란 말이에요. 자유주제로 가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제가 충주에 있는, 그냥 충주만 아니면 되니까 저는 어떤 주제에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하수처리장을 홍보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먹방을 했어요. 하수처리장에서. 근데 하수처리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먹방하는 게 아니라 먹방을 하고 싶어서 하수처리장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선택을 하는 거죠. 소재를 먼저 잡고 주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재밌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예능 소재입니다. 공무원인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재밌게 만들려면 가장 공무원 같지가 않아야 돼요. 제가 공무원 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반골처럼 보이는 건데 그런 컨셉으로 삼으신 게 좋습니다. 이 전형적인 예능 소재. 1박 2일 러닝맨 무한도전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겁니다. 황소와 줄다리기 혹은 최고의 스타를 탄광에 들어다가 갑자기 먹칠을 시키고 일 시키기 이런 반전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사용하죠. 저랑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이랑 인터뷰를 해요. 아니면 뭐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인터뷰를 해요. 전 정권에. 근데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웃긴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웃긴다기보다 그럼 말단 공무원이랑 장관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가 웃긴 거죠. 상황으로 재밌게 하는 게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왜 성공할 줄 알았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다 망해 있었어요. 그 사실 은행권이나 금융권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다 망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개별 채널을 보면 다 대동소이할 거예요. 사실은. 왜 아무도 안 했을까요? 지자체가 220개가 넘을 겁니다. 아무도 안 했거든요. 뭐라고요? 생각을 못했다, 기술이 없었다, 용기가 없었다, 잘할 필요가 없었다.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4번 말씀해 주신 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3번,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기업들조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 상무님, 그 홍보 관련 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은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 교육이 있습니다. 가면 무조건 1, 2번이에요. 1, 2번입니다. 3, 4번이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위 분들 중에 일부는 진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하는데 올라오질 않는 거죠. 혼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는 3, 4번입니다. 용기가 없었다. 결제 어떻게 봤죠? 세수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세수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준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30만회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세수하는 영상을 어떻게 결제를 받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용기가 필요하죠. 출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조회수가 한 평균 65만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얼굴이 알려진다는 게 이렇게 유리한 건 아니죠. 뭐 그걸로 뭐 뭔가를 거두려면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잘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밖에서 성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가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98.9%가 저희의 좋아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겁니다. 이게 월드비전보다 높아요. 굉장히 높은 좋아요 비율인데 시청 안에서는 98.9%보다 더 좋아해 줄까요?
충주시청에서는 어떨까요? 한 20%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가 저희 윗분들이 해야 되는데 제 밑에 직원들이 좋아해 주시죠.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월급이 올랐나요? 아니죠. 성과급 저희도 있습니다. SAB도 나뉘어요. 네, 짬순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상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공무원에게는 그냥 좀 네. 모란돌이 정맞죠. 여러분 앞에 강의 나가는 것 저희 과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싫어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고도 터졌었죠. 이렇게 사과 영상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걸 누가 찍으신 거죠?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실제로 구독자가 10만 정도 되면 길에서 많이 알아봅니다. 알아보기 시작해요. 하나 둘. 근데 제가 지금 4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도 알아봅니다. 그 버스에서 내려서 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세 분이 알아봤어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네,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문화횡단도 못하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출연하기 싫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관종같이 보이잖아요. 저희 MBTI는 ISTJ입니다. 극단적인. 전 사람을 싫어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회 채널에 제가 안 나옵니다. 첫 영상 때 아까 시장님 시켰어요 영상에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옵니다. 3인칭으로 찍었어요. 얼굴 나오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랬을 정도로 출연하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죠. 컨셉을 지키려면 해야 되고. 아이디어 짜는 거 모든 콘텐츠 담당자들이 마찬가지로 고생합니다. 계속. 근데 지금 저는 평가받는 게 더 힘들어요. 화요일 6시마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평가를 받아요. 댓글로, 조회수로, 좋아요 수로 그것뿐인가요? 온갖 커뮤니티에 퍼날라가죠. 근데 사실 100이면 100명이 다 좋아하는 콘텐츠는 없어요. 그런 호불호를 맞닥뜨려야 되죠. 공무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1년에 한 번 지출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 요청하잖아요. 업로드 해달라고. 메일로 받아요. 왜 메일로 받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보통 안 읽고 전달하려고. 안 읽고 전달합니다. 내가 왜 그걸 보죠? 업체가 할 건데. 그러니까 돈 한 번 주고 끝인 거예요. 사실 1년 업무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95% 이상 된 겁니다. 아직도.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당시에 물론 급하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잘 된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도전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방지죠? 조직이 있습니다. 순탄하게 돌아가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뿌리 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주목도 받고 정도 받죠. 그런데 저의 후임자라든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유튜브 SNS 담당자는 어떨까요? 저희 정도는 아니어도 저희 반 정도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왜? 선례가 생겼으니까. 실제로 조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충주시라는 작은 지자체의 사례잖아요. 사실은 되게 작은 지자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고 어떤 결제 과정이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맞고 그리고 충주시같이 인지도가 낮은 지자체에 이런 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뭐 대도시들은 이렇게 막 인지도를 알리는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안 해도 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히 말씀 못 드렸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드디어 물었습니다. 이 방식이 옳다고 선언하고 이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유튜버를 모집한 다음에 전문가 임명해서 자유를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바뀐 거죠.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성공했다고 하면 보통 저만 떠올리실 텐데 누가 있었죠? 일단 시장님. 일단 시장님이 나가기 전에 물론 저한테 포본을 하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맘대로라도 해봐라. 기대 그렇게 크게 안 할 테니까 맘대로라도 해봐. 예산 지원 없다.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까 그냥 맘대로라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율권을 준 거죠. 되게 큰 결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율권을 줬다는 얘기를 저한테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율권을 줬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자율권 준 게 맞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죠. 마음대로 시켜라라고. 그렇게 시켜도 안 할 판에.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어렸었던 건 어쨌든 마인드가 좋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 팀장인 과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전 싫어해요. 지금도 전 싫어해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6개월 후에 승진하신 분들이었어요. 실제로 승진했어요. 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차례인데 6개월 후에 내가 국장인데 저 같은 사람의 존재는 뭐죠? 리스크죠. 시위대도 온다니까요, 가끔. 물론 이제 전체 영상 4년 동안 한 번 일하지만 어쨌든 그때 시위대 갔거든요. 그럼 그때 팀장님 과장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업로드 하시게 해준 겁니다. 저도 싸웠습니다만.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 트랙했던 첫 번째 영상은 지금 100만을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 트랙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갖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질의응답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면 제가 또 한 장 남았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것도 상관없고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시위대가 온 사례가 네. 왜 어떻게 나왔었죠? 이게 이제 초창기 일인데요. 충주사과, 청송사과, 영주사과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먹어서 맞추는 거예요. 충주사과. 뭐가 충주사과인지. 가능한 기획인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좀 약간 개그 섞인 기획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충주사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 되는 영상이고 충주사과를 디스하는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영상인데 그 전체 영상을 보면 그런데 잘라서 보면 해당 사과 디스가 될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은보다 우리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 청송사과 이거는 퍽퍽하니까 충주사과가 아니라 뭐 청송사과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영주사과 쪽에서 반발을 하셔서 버스 한 대로 시위대가 오셨어요. 사과를 하셨습니까? 사죄를 했죠. 사과가 아니라. 아 진짜 이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청송사과에서 넘어갔거든요. 그냥 뭐 바이럴 같이 혹은 뭐 그냥 지나가는 마케팅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주의 부석면 사과 발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이걸 하시는지 제가 그때도 이해가 안 갔어요.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를 그때 5번이나 했을 거예요. 뭐 서면으로도 하라, 뭐 사과 영상 올려라, 시장이 직접 와서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거기도 내부 결집부리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광고 효과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분도 일부 있었는데 그 강성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과 발전 안에서도 강성 분들이 주도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충주 사과가 들어 광고 효과가 나겠네. 충주사가 아주 좋았죠. 근데 시장님이 사과하지 말라 했어요 처음에는. 야 우리 꽃놀이 팬데 왜 사과를 하냐? 우리 이거 뭐 그렇게 우리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내면 안 되니까 사과 다 하고 그랬습니다. 영상 삭제까지 갔죠. 그래서 싸웠어요. 영상 삭제를 사과문까지는 좋은데 제가 영상 삭제는 못한다고 그때 말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국 과장님이 삭제를 밀어붙여가지고 삭제가 됐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어떤 논리로 삭제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3명만 기억해서 전화하면 다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걸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네, 뭐 유튜버도 유명한 유튜버 되셨고 그러면 뭐 유퀴즈도 나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싶으신 건지 지금 특이한 삶 네네네. 지금 경험이시니까 앞으로 뭐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신 건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버를.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인사이동도 있을 테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 생활에. 그 다음 부서에 인사이동이 났을 때
거기서 제가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 남은 제 공직생활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3배 더해도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스스로 이걸 관뒀을 때 지금은 끼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구름이를 걷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졌을 때를 미리 준비를 해서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데요, 갑자기? 네. 네, 뒤에 먼저 하시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관이 이게 하게 되신 게 뭐 지금 시장님이 시켜서 하신 것도 있는데 뭐 페이스북 시작하실 때 이렇게 좀 뭔가 다르게 만들고 싶고 뭐 재밌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냥 내 일에서 인정받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내가 이거 잘해서 승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거였을지. 재밌는 걸 네. 좋아하시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재밌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원래 좀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막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막 해서 뭘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이게 또 강화가 됐던 경쟁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네,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의미가 있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추후에 생긴 것 같아요. 모험을 하셨던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왜냐면 저는 300% 있었어요, 확실히. 무조건 된다. 이 방향으로 가면 3달 안에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증명이 되긴 했는데 한 4달 정도 돼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지금. 혹시 공무원 노조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거의 의무 가입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어떤 시정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걸로 하다가 네. 노조에서 만약 홍보 담당자로 가게 되시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삭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머리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머리가 너무 풍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조하면 떠올리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노조하면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노조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전형적으로 노조가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정치적 성향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I love 홍준표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거를 해서 대신 뭐 정책을 이끌어내는 거죠. 대신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벗어나진 않지만 어그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조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저희는 어용노조라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긴 합니다. 혹시 여기도 네, 우리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말이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한 2개만 막 꺼내보도록 할까요? 그럼? 네. 무거운 주제나 소재를 네. 다루는 경우는 없어. 제가 되게 중간에 많이 생략을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홍보하는 게 좋아요. 홍보할 때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를 해버리면 우리의 약점이 되겠죠. 그런 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은데 한 번 맞닥뜨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그게 저희 영상은 아니고 그 지방축제 바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JTBC에 섭외된 적이 있어요. 공무원 대표로 뭐 발언해보라고.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진짜 가시방석이었어요. 왜냐면 지역축제 바가지를 어쩔 수 없다. 공무원들도 뭐 방법이 있냐, 사람이 없는데라고 너무 세게 주장을 하면 주민들한테 두들겨 맞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주민들 편을 들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당연히 이것도 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줄타기라는 거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했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방송에 불러서는 무거운 주제를 많이 안 했었고, 저희 홍보 영상에서도 한 번 했네요. 그 사과 화상병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과 구제역 같은 건데, 그래서 사과나무 충주 사과가 좀 유명한데 충주 사과밭에 한 40%를 묻었어요, 땅에.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일이었죠, 충주에.
되게 치명적인 인지였는데 그걸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홍보하죠? 근데 부시장님이 홍보를 하래요. 제가 사업가게 올라가서 이해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사과 브랜드 이미지에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사과 화상병에 걸린 사과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랑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이미지가 나빠진 일인데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무겁죠. 그거를 최대한 그냥 그거 할 때는 감동을 좀 넣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재미 싹 빼고. 근데 그게 저희 컨셉이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주제를 건드릴 때도 좀 가볍게 터치하는 게 더 유튜브나 일반 대중한테 접근할 때는 그게 당연히 노조원이나 어떤 금융기관 종사자들한테는 좀 세게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공무원 어떤 현실화를 해달라, 연금 현실화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그럼 노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유튜브에 홍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불평을 할 때도 좀 조절을 해요. 좀 약간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세게 힘들다 그러면 또 맞으니까 그렇게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유튜브 채널 네. 우리 개인 소유 아니면 시겁니다. 시 거예요? 네. 그러면 수익금도 C로 그래서 수익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익 신청 요건이 돼서 그 실버 버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영상별로 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수익 신청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일단 제 돈이 아니고 제 돈이 아닌데 제 일이에요. 세외 수입 신고해야 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정보 공개 들어오죠. 신문고 들어오죠. 의회에서 감사 오죠. 도감사 오죠. 아니 이게 사실 좀 그리고 조회수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95%는 뒷광고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명륜지사 관리로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충시 유튜브에. 아니, 그렇게 하면 돈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의미 있는 세외 수입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 홍보기관에서는 수익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90%일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회사는 아까 재미있게 보상하셨는데 재미있다는 게 이게 실제로 처음 찍다 보면 본인 영상 만들면서 이게 재밌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중간에 이거 찍으면서 이거 올리기 전에 이게 재밌을지를 어떻게 참고하신다든지 그건 약간 감입니다. 그게 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뭐 촬영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연기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최대한 그 커뮤니티들 모니터링하면서 핫한 걸 찾고 그런 핫한 걸 어떻게 적용했을 때 재밌고 그걸 또 우리 홍보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기가 이제 요 구간이 좀 개인차가 나는 구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밈을 활용하더라도 그래서 관장밈이 있었거든요. 관장밈을 지자체 6개가 똑같이 다 패러디했어요. 근데 저희 거만 잘 됐어. 그러니까 그걸 어떤 각도로 패러디를 하냐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를 어떻게 녹여낼 건가도 다르고. 그러니까 소재를 정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일 같고요, 보통. 근데 그거를 어떤 각으로 살려야 맛이 살고 재밌는지는 약간 재능이 필요해요. 약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억지가 되면 안 되고 패러디를 할 때도 억지가 되면 안 되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주셨는데 금융노조 혹시 유튜브 보시고 오셨나요? 아니요, 제 노조 유튜브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 공공기관 거의 다 모니터링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누가 운영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유명하신 거여서 홍보에서 하고 볼까요? 제가 디테일한 건 다 건너뛰어가지고 사실 일단 재생 목록을 다 주셔야 됩니다. 재생 목록이 많으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 목록을 우리가 분리를 할 때 이거를 아무거나 다 올리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KBS, MBC, SBS도 하나에 다 올리지 않습니다. 예능, 다큐, 뮤직, 뉴스 다 따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방송들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따로 나와 있죠. 그 ITV. 그러니까 되게 좁은 범위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맛집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독자를 모으는 행위는 맛집 운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맛있어야 되죠. 두 번째, 맛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재생 목록이 많다는 얘기는 맛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교육 콘텐츠가 있고요, 토론회 콘텐츠가 있고, 챌린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뭐 챌린지는 좋은 시도일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챌린지 영상을 보고 내가 구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다음 영상이 교육 영상이에요. 구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영상이 뭔지 예측이 될 때 구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차라리 어떤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컨셉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컨셉으로 되게 좁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좁은 범위를. 그러니까 금융노조가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아주 좁은 범위만 살려서 계속 공략을 일단은 해야 금융노조라는 이름을 일단 알리죠. 그런 다음에 좀 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금융노조색을 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저는 반대로. 금융노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돈 굴리는 일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좀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뭐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주인공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속성이 있으려면 어쨌든 캐릭터라든지 주인공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닐 거면 주인공이랑 캐릭터가 없어도 되긴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무슨 공장 영상 같은 거 있어요. 앞찾기로 계속 프레스해보는 거 뭐든지 그런 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좁아야 돼요. 금융노조를 홍보하려면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성공시키려면 기획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닐 거면 주인공이 있거나 캐릭터가 있거나 어떤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좀 보지 않을까. 근데 일단 목표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실을 아는 게 목표였는데 금융노조는 그 대시민 대상인지 그죠? 홍보를 하고 싶은 게 기관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지 대시민에게 아니면 노조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게 그 니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는데 목적이 뭐죠? 진짜 반대인데 네네. 저희는 그 네. 조합원 수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네네. 그분들을 보라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보 담당관님은 불특정 다수 네. 10대 20대를 이제 그쵸, 공략을 해야지 뭐 바이럴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약간 좀 그 시청하는 대상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홍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10대 20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뭐 자극적인 거 할 수밖에 없죠. 뭐 고연봉, 비중노조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싫어해요. 또 내부에서는. 귀족 노조라고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냥 귀족처럼 옷만 입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용은 그게 아니야. 귀족 노조를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옷만 귀족처럼 그 중세 깃발 이렇게 깃 같은 걸 이렇게 꽂고 부츠 신고 다니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대신 금융 노조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컨셉이 좀 다른 게 있어야 주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가 뭐냐면 이게 아카이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자료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내 자료실처럼 지금 목적을 생각하시면 그건 좀 뭐 다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금융노조원이 본래도 여기 유튜브가 좀 잘 되고 재밌어야 봐요. 그러니까 충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충주시민이 보려면 이게 40만이 넘고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하니까 더 보는 게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오피셜하게 인정받은 곳이구나. 봐도 내가 창피하지 않은 곳이구나. 이런 인지도를 했을 때 또 더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많이 좀 봤었어요. 초반에. 지금은 미미주라니까 공무원에서 탈피를 했지만 처음에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봐줬거든요. 공무원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공무원 인터뷰를 많이 했고 주 컨텐츠가 차라리 그러면 근데 그것도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인 인터뷰를 해서 금융인들의 시선을 잡으려고 해도 대중한테도 통할 정도로 좀 어느 정도는 재미가 있거나 특이한 점이 있어야 오히려 조합원들도 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말씀 제가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처음 할 때 이제 메일을 그렇게 썼었거든요. 제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임금 투쟁 있어가지고 영상을 1분짜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짤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굉장히 크게 웃으셨는데 비정규 노조 얘기하실 때 저희 임원분이시거든요.
형제 옷을 입고 아니, 컨셉인 거죠, 컨셉. 여기서 얘기는 노조 얘기를 하는 건데 컨셉만. 이분분들 동의해 주시면 금융노조 일지가 오시면 하시겠습니다. 금융노조요. 그 페이를 일단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 홍보 쪽 면담을 좀 해봐야. 아, 실제로 대기업에서 이렇게 스카우트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게 뭐 아니,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왔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왔었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권을 못 받을 것 같아. 지금은 어쨌든 싸워서든 뭐 잘 됐건 전권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어느 대기업에 만들 이게 진짜 전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퇴색이 되겠죠. 재미가 없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충주시 유튜브와 저와는 이제 지금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끊어졌을 때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 혹은 컨셉이 무너지는 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FA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쵸. 돈이 부족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떠나서 뭐 저한테 압도적인 제안이다 그러면 뭐 받았겠죠. 근데 그런 고민들 겸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두 개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그러면 아까 저 질문을 거의 유사하게 많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 드렸기 때문에 이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진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기관에 다 적용되는 방식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걸러들으셨을 테고 그냥 이런 사례가 있다 정도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